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일렬 번호나 날짜를 입력할 때 흔히 데이터 자동 채우기 방법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사용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함수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를 계산을 해볼 건데 행 번호를 나타내는 로우 함수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로우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로우 함수는 참조 셀의 행 번호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 구성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인수에 참조 셀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셀 위치의 행 번호를 출력을 해줍니다. 비사 셀을 선택하고 로우 함수 입력을 해볼게요. 가로 열고 참조 셀을 생략한 상태에서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비사 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행의 번호 4번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행 번호에 마이너스 3을 계산해서 첫 번째 행 번호를 숫자 1로 채워볼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봅니다. 이렇게 일렬 번호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비사 셀에 사용한 이 로우하고 마이너스 3 대신에 로우 안에 참조 셀을 1행을 가진 주소를 대신해서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앞서 알아본 로우 함수는 행의 번호를 계산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열의 번호를 나타내보죠.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추가할게요. 행 번호가 아닌 열 번호를 나타내려면 로우 함수 대신에 컬럼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컬럼 함수는 로우 함수와 성격이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A열을 번호 1로 그리고 B열을 번호 2번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P2셀을 선택하고 컬럼 함수를 써볼게요. 가로 열고 A1셀을 참조를 시켜볼까요? 그럼 숫자 1이 반환이 되겠죠? 여기서 AND 연결 기호를 쓰고 따옴표에서 뒤에 월이라는 문자를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 핸들을 채워볼게요. 이렇게 열 주소를 번호로 반환을 해서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월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예제 시트 2로 와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카운트 함수는 지정 범위 안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비사 셀을 선택하고 카운터, 셀의 개수를 구할 참조 범위죠. 참조 범위를 C4부터 C4까지 지정을 할 건데 이 첫 번째 쓰인 이 C4 셀 주소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시킬 거예요. 그래야 이 비사 셀에 쓰인 수식을 자동 채우겠을 때 이 첫 번째 쓰인 C4셀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범위인 C4셀이 자동 채우기 되는 만큼 상대 참조가 되어서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엔터. 그리고 비사 셀의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함수식을 채워보죠. 그리고 B9셀을 선택해서 F2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처음 범위는 C4셀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한 만큼 두 번째 범위는 상대 참조되어서 내가 위치한 행까지 같이 이동이 되어서 이 범위 안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을 해준 거죠. 여기서 잠깐 카운트 함수 이외에 다양한 조건으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알아볼게요. 먼저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는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줘요. 그래서 지금 사용된 이 카운트 함수는 24부터 22까지 참조를 하고 있어요. 출력값은 0이 나왔죠? 이 2열에 지정한 범위 안에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출력값이 0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카운트 함수. 카운트 함수는 문자나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즉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역시 범위는 동일하게 2열을 참조시켰고 이 안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이 참석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 6이 계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count blank는 count 함수랑은 반대로 빈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지정한 이 범위 안에서 이 비어있는
셀의 개수, 숫자 3을 출력을 해줬어요. 그 다음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D4부터 D12셀 범위 안에서 열하고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출력값은 2가 나왔죠? 열하고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가 2개예요. 그리고 그 아래 count ifs는 2가지 이상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된 함수를 볼게요. D4부터 D12 범위 안에서 셀에 열하고 입력이 되어 있고 F4부터 F12 범위 안에서 숫자가 5 이상인 거예요. D열에 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7행과 10행이었어요. 이 중에서 불참횟수 F열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가 5 이상인 거. 이 10행에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출력값이 1이 나왔습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일렬 번호를 나타낼 경우에 중간에 빈 셀을 제외하고 일렬 번호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조건문 if 함수를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셀에 내용이 없을 경우 나는 조건을 전제로 함수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제 시트 3에 비사셀을 선택하고 먼저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일렬 번호를 구해보죠. 이 첫 번째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 해볼게요. 18행까지 드래그를 하고 아래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식만 채우기가 됐어요. 그리고 B9셀을 선택해서 수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C4셀부터 C9셀까지 범위가 잡혔고 이 범위 안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서 위에 8행과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 번호가 빈 셀인 경우에는 이 일렬 번호가 나타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비사셀을 선택하고 앞에 조건을 하나 만들어주죠. if 이 C4셀이 프로젝트 번호가 공백일 경우에는 일렬 번호도 나타나지 않게 공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백이 아닐 경우에는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셀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식이죠. 이렇게 함수식을 수정해주고 비사셀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을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식만 붙여넣기 할게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번호가 있지 않은 곳에는 일렬 번호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ow 함수와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자동 채우기로 일렬 번호를 나타낼 때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알아본 이 row와 column 그리고 count 함수는 업무에 광범위하게 많이 활용되는 함수예요.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